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어제였죠. 검찰이 검찰에 칼을 겨누는 그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자, 이윤상 기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검찰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장호중 부산지검장, 그리고 변창훈 서울고검검사, 이재영 의정부지검 형사 5부장 검사인데요. 이 세 사람 모두 2013년 국가정보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네. 국정원 현안 TF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인데요. 그렇죠. 현안 TF는 당시 2013년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심리전자 사무실을 만들고요.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그 교육을 시킨, 연습을 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팀장이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조금 전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네.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취재진에게 자기는 국가에 충성을 했다라고만 말하고 검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서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서 파견 검사들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파견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할 때 파견 검사들도 개입이 돼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고강도 수사에 나선 겁니다. 자,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4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되면서 적폐청산하겠다. 그 중심에는 어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칼이 겨누지는 형국인데, 자, 그래서 저희가 복수열전, 리벤지 매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개인적으로 뭐 복수열전 이런 게 표현은 저는 뭐 찬성하진 않고요. 네. 아마 이게 그동안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제19 감사위가 심한 게 국회하고 검찰이에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그동안 제19 감사위가 상당히 우병우 수석 수사에서 보듯이 심했는데 네. 저는 이게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현직 검사장 이것도 이게 바로 압수수색을 정광석과처럼 하고 바로 이게 인사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이게 비리에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검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그 자체는 찬성하는데 해야죠. 다만 이게 국정원 몇 년 전에 일을 지금 검찰청을 압수수색해서 뭐가 녹겠습니까? 지금 이게 검찰청이 뭐가 있겠어요? 4년 전에 일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특히 부산지검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국정원의 자료가 있으면 있지. 네. 저는 이게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이게 너무 또 보여주기. 있는 쇼로 이게 가서도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이제 장본인이 된 장호중 부산지검장은 곧바로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같은 지검장인데 이렇게 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법조계 안에서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는다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지 좀 약간 이례적인 건가 이렇게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 근데 어제 그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죠, 이제는. 앞으로는요. 장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놓고 보면 검찰이 그동안 정말 많이 아팠던 게 아닌가 하고 분석이 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받아내서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부분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되면서 수사 전체에 대해서 박수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특정 국가의 지도자를 구속하는 게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만 네. 전체가 다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의식해서 이번 국정원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제19 감사기 논란이 일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오히려 검찰 내부로 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국정원이 그동안 보면 좀 성역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사실 들어가 쉽게 이렇게 압수수색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정원이 보면 사실 검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드러난 것을 보면 당시에 결국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파견됐던 이제 이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허위 사무실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 TF 사무실이라는데 딴 사무실을 만들어서 압수수색 자체가 효과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건 제가 볼 때 정말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사실은 같은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의 이게 만약에 물론 뭐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그러나 같은 검찰 사정기관 뭐 국정원도 당시에 뭐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식으로 이제 거짓으로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떤 위조를 했다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는 국기문란 차원에서 좀 다뤄봐야 된다는 문제 같아요. 자, 이윤상 기자. 뭐 윤석열 검사장의 또 행동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쭉 조사를 하다 보니 4년 전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요. 국정원 내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이 검사들이 국정원과 짜고 우리 검사를 능멸했다. 화가 많이 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는 그 안에서 봤던 국정원 내부 자료 이걸 본 게 정당한 것인가? 이런 또 법률적인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른 증거 취득이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수사에서 이제 국정원 내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문서들 이런 걸 수사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국정원 과거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건이 아니라 진술을 가지고 수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밀 논란에서는 조금 한 발 비켜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검찰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은 검찰과 국정원은 기존의 관계를 놓고 보면 굉장히 끈끈한 관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계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찰 담당 간부 그리고 법률 보좌관 이런 식으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국정원 파견 근무를 마치고 오면 공안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서 공안 검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검찰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을 끌어들여서 물귀신 작전을 국정원이 벌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 파견 검사들이 국정원과 이심전심이 돼서 그 방해 공작에 협조를 한 것이냐 이 부분이 검찰로서는 가장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서울지검장에게 이제 여당이 거는 기대가 좀 큰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우병우만 나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윤석열 검사장은 이거 한번 밀어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수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저 수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리고 뭐 물론 검사를 겨눈 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최종적인 칼 끝은 검사에 머무르지 않고 어딘가 더 깊숙이 찌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게 물론 이제 아마 그 정권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미 구속이 돼 있고요. 돼 있고요. 저는 이게 MB 정권까지. 그러니까 전 정권은 됐으니까 이제 전전 정권을 전전까지. 제대로 한번 사정하겠다 이런 거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대부분 이게 최종할 것은 MB를 겨누고 있다. 이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이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게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적폐청산이라는 거는요. 저는 이게 뭐냐면 어떤 이게 그 미래를 향해서 이게 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비리가 나오고 이걸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면 이건 이게 바로 적폐청산 개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미리 결론을 딱 어느 특정인을 겨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먼지털이식으로 계속 이게 수사를 해나가면 이건 이게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MB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고 뭔가 이게 미래를 향하는 개혁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연스럽게 노는 비리를 처벌하는 이런 이게 그 진정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이 되어야지 이게 정치 보복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1년 만에 다시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5호선 광화문역이었습니다. 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사회부 이윤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윤상 기자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자, 하나 됐던 촛불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거에 그치지 않고 태극기 역시 같은 날 집회를 열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진 이유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생각이 이제 표출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 집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까지 계속해서 23차례에 걸쳐서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네. 한 목소리를 냈고 그러면서 분열되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해서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청와대로 행진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그렇죠. 집회가 나뉘었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촛불 집회가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서울역과 대한문 앞에서 개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또 조원진 의원이 있는 대한애국당은 대구에서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기념식 공식적으로는 청와대 앞까지 행신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일부 노동계는 뭐 청와대 앞까지 우리는 그렇죠. 가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촛불 집회 1년을 맞아서 약간 이제 진보 진영도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에 그 민노총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계와의 인사에도 좀 불참을 했고요. 그렇죠. 사실 뭐 촛불 집회라는 게 어떤 뭐 하나의 목표,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란 이런 것에는 뜻을 모았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요구 조건들이 사실 그 광장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사실 쏟아낸 것이 이제 광장인데 결국 이제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에서는 어떤 면에서 다시 이제 어떤 사회 각계각층의 자신의 요구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걸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당시에 집회를 주도했던 민노총이 사실은 이제 현 정부와의 좀 갈등 관계, 그렇죠. 즉 민노총 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왜 바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그러나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그렇죠. 이런 비판까지 뭐 나오고. 자신의 본 주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국민들은 민노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사회가지 여러 가지 또 갈등을 좀 그래도 수용하고 또 조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 보자면 한쪽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로 좀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측면에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정욱 변호사께 여쭤보겠는데 결국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 누가 이 촛불을 주도하고 누가 이 정권을 창출했느냐 그에 합당한 대가를 달라 이런 목소리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이 전부 제가 보기에 완전히 4분 5열. 옛날에 이게 촛불과 태극기 민심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게 촛불도 지금 계속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촛불은요 어느 한 진영이나 어느 한 이게 정치 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바로 이게 촛불은 전 국민이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보 혼자 촛불의 혁명을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단체가 너무 이게 촛불의 계산서를 심하게 내미는 거는 예를 들어 민주노총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만 좀 기다려달라. 네. 조금씩 기획할 테니까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서로 요구를 조금씩 자제하면서 뭔가 이게 어떤 통합의 길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진보 진영에서 또 다른 진보 진영을 비판하는 그런 양상을 벌어진 게 그렇죠. 지금 보면 그 이제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두고도 입진보들의 못된 버릇이 나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또다시 깽판 치려는 거냐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정란 상지대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참여정부 때처럼 깽판을 치려는 것이다.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진보 진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 좋아서 사실 진보 진영이라고 하지만 네. 또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또 갈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네. 지난번 촛불 집회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그 정말 국정의 농단 세력에 대한 좀 어떤 면에서 좀 이 처벌이라든지 또 뭐 단절이나 이런 요구도 있을 반면에 좀 사회가 이제는 좀 더 이제 서로 통합해서 화합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가 사실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사실 취임식에서는 이 양쪽 갈래를 다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문제가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그쪽으로 많이 또 쏠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또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좀 발목을 잡는 세력에도 좀 어떤 면에서 좀 질타하는 오늘 사실은 이제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집회가 이제 그런 형식의 집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떤 적폐청산의 속도 그리고 어떤 이 사회 통합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이런 것을 놓고 사실은 상당히 이제 세분화돼서 이제 갈등 양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양상을 가는데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 그의 정치력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과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국정 철학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공공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바뀐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기관장들 우선적으로
10분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저게 이제 노동계의 뭐 촛불 청구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탄생하는데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이겠다는 건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어느 한쪽 편만 더 이상 들 수 없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그 적폐청산도 해야 되지만 또 이게 통합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이게 동시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이게 중립적인 태도인데 제가 보기에 저 노동계 요구가 어느 정도는 이게 자제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뼈아프게 새겨들을게요. 바로 이게 그 민주노총의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항상 이 청와대가 대화보다는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불참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전에 이게 타견민 행정관 그 비판도 나왔지만 항상 이 청와대 행사를 보면 어떤 이게 실질적인 대화 내용보다 너무 이게 의전 행사에 이미지에 실질적인 소통보다 이미지에 하는 이건 이게 좀 비판을 깊게 새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노사정 대화를 청와대를 초청했던 노사정 대화를 민주노총이 거부했던 그 장면이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그 교육을 시킨, 연습을 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팀장이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조금 전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네.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취재진에게 자기는 국가에 충성을 했다라고만 말하고 검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서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서 파견 검사들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파견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할 때 파견 검사들도 개입이 돼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고강도 수사에 나선 겁니다. 자,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4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되면서 적폐청산하겠다. 정말 많이 아팠던 게 아닌가 하고 아팠다. 분석이 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받아내서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부분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되면서 수사 전체에 대해서 박수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특정 국가의 지도자를 구속하는 게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만 네. 전체가 다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의식해서 이번 국정원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오히려 검찰 내부로 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국정원이 그동안 보면 좀 성역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4년 전에 이르고 그때는 특히 부산지검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국정원의 자료가 있으면 있지. 네. 저는 이게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이게 너무 또 보여주기. 있는 쇼로 이게 가서도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이제 장본인이 된 장호중 부산지검장은 곧바로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같은 지검장인데 이렇게 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법조계 안에서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는다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지 좀 약간 이례적인 건가 이렇게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 근데 어제 그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죠. 이제는 앞으로는요. 장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놓고 보면 검찰이 그동안 그 중심에는 어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칼이 겨눠지는 형국인데 그래서 저희가 복수열전, 리벤지 매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개인적으로 뭐 복수열전 이런 게 표현은 저는 뭐 찬성하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게 그동안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한 게 국회하고 검찰이에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가 상당히 우병우 수석 수사에서 보듯이 심했는데 네. 저는 이게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현직 검사장 이것도 이게 바로 압수수색을 정광석과처럼 하고 바로 이게 인사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이게 비리에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검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그 자체는 찬성하는데 해야죠. 다만 이게 국정원 몇 년 전에 이를 지금 검찰청을 압수수색해서 뭐가 녹겠습니까? 지금 이게 검찰청이 뭐가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어제였죠. 검찰이 검찰에 칼을 겨누는 그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윤상 기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검찰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장호중 부산지검장, 그리고 변창훈 서울고검검사, 이재영 의정부지검 형사 5부장 검사인데요. 이 세 사람 모두 2013년 국가정보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네. 국정원 현안 TF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인데요. 그렇죠. 현안 TF는 당시 2013년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심리전자 사무실을 만들고요.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허위 진술을 하도록